네, 엄근진 기자의 대유잼 뉴스. 자, 역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12월 11일부터 여러 가지 청약 제도가 바뀌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의미도 따져보고 좀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바뀌는 부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추첨제 바뀌는 부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소유자가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이 얘기는 기존의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였다는 얘기겠지요. 분양권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분양권이라고 하고요.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분양권 거래, 입주권 거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둘 다,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모두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그러니까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주택에 대해서 당첨이 돼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아니면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그러면 그 날로부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 얘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것은 일반적인 분양을 말하는 거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서 청약 1순위, 2순위 이렇게 넣어서 당첨이 돼서 당첨된 사람들이 이제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계약서를 쓰고 나면 그 순간부터 그 날로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관리처분 계획도 마찬가지인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서 그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해서 공급 계약이 체결된 날 바로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업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되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조합원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그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들도 있죠. 예. 분양권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 잔금을 완납한 사람들도 그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분양권이 여기 앞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 이후에 났을 경우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니까 이 분양권 자체가 이 개정안 시행 전에 공급된 거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시행 이전의 공급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거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거래 자체가 거래해서 잔금을 내는 날 자체가 시행일 이후면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게 7일날 지난 7일날 발표가 됐으니까 잔금일을 땡겨서 10일날 잔금을 냈으면 이 사람은 괜찮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분양권을 거래해서 잔금을 이제
11일 이후에 완납하는 사람은 이제는 분양권을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된 분양 물량이죠. 이건 뭐 투기 세력이 끼어든 것도 아니고, 미분양이라는 것은 진짜 분양 절차를 다 끝내고도 아직 안 팔린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서, 미분양 상황에서 매수한 사람에게까지 이런 규제를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그래서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를 적용하는데, 다만 또 여기서 또 예외가 있습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분양권을 거래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이득을 남길, 차익을 남길 어떤 그 계산을 하고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분양 자체는 어쨌든 계속 뭔가 당첨자 혹은 이제 매수할 사람을 찾다 안 돼서 미분양이 나는 건데, 뭐 미분양 나서 나중에 미분양분을 누군가 계약해서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또 입주할 때 가까워지고 뭔가 그 동네가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걸 보면서 누군가가 또 여기는 프리미엄이 붙겠구나, 가격 집값이 뛰겠구나 해서 매수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이제 이런 예외를 주지는 않겠다. 그 사람도 똑같이 유주택자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자, 이게 그럼 이런 규제를 왜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면, 그 전에 이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 이제 공급받는 과정을 지켜보면 사실 분양한 다음에 한 2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분양 당첨이 돼서 계약하고 나서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니까 2년 동안 아파트를 지어서 다 지어지면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아주 일반적인 아파트 공급의 어떤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또 다른 뭔가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어딘가에 당첨이 될 수가 있어요. 주택 청약을 넣어서. 그죠? 요즘처럼 분양 가격이 통제되는 그런 시기에는 청약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무주택자의 자격을 주면 그 무주택자의 자격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채를 계속해서 당첨을 받고 또 앞에 거를 팔고 또 계속 당첨이 되고 팔고 당첨 팔고 계속 그런 프리미엄 웃돈을 챙기는 그런 또 사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쨌든 분양권이나 어쨌든 입주권이나 이것을 그 소유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주택자 자격은 주지 않겠다. 추가로 당첨될 그 가능성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세대에서 인기 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정부의 그 생각이고요. 또한 국민주택 일반 공급에 당첨되어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 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이 국민주택,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 포함해서 이 국민주택에 당첨된 사람들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중간에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고, 이제 새로 이 중간에 취득한 분양권에 해당되는 단지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다만 그렇다면은 난 지금 임대주택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 계속 임대주택에만 살란 얘기냐? 난
임대주택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무주택자의 어떤 그 기간을 활용해서 분양에 당첨이 됐다.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내가 지금 당장 그러면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되냐? 아직 이걸 지어지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주택 입주 시까지는 그 해당 주택이 입주할 때까지, 그러니까 분양권 혹은 입주권의 그 해당되는 주택이 다 지어져서 입주하는 시점까지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할 때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것이 그 재건축 1+1 재건축 때 그 1+1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돼갖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필이 받아들여져서 금융위에서 또 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1+1인데 이미 관리처분 그 인가 신청을 이미 예전에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 예외를 적용해서 이주비 대출을 주겠다. 왜냐하면 1+1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서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 사람들은 관리처분 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이미 이제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은 한 채지만 1+1을 신청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공급계약일부터는 이 사람은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9.13 대책에서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대출을 아예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이 없으면 사실 이주를 해야 철거를 할 수 있는데 뭐 재건축 조합원이 현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부가 최근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만은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 다만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죠.